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그때 4월 달에, 작년 4월 달 만났잖아요. 저 고생할 때. 네, 그렇죠. 그때 뭐 엄청 그냥 갑자기 뭐 예. 이렇게 언택되면서 그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 그러는데, 예. 그때 뭐 살 쭉 빠셨다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예. 살이 좀 찌신 것 같아. 이게 뭐가 됐건 시스템이 한번 딱 안정화되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네. 또 이제 그렇게 크게 오.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 집에 진짜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쉬운 얘기인데 확진자라고 있잖아요. 네네. 확 쪄버려가지고 10kg 떨어졌다 10kg 올라가고 플러스 5kg 돼서 한 15kg 다시 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부장님이 이런 이렇게 기업이 이제 이런 이제 갑자기 이제 내부에서만 근무하다가 뭐 재택근무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VDR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도와준 걸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이 프로세스가 부장님 나름 프로세스가 다 셋업이 다 끝나서 그게 좀 시간이 더 좀 여유로워진 거예요? 아니면 기업들이 작년 2, 3, 4월 달에 엄청나게 처음엔 당황하다가 우리한테 워낙 빨리 하니까 빨리 기업들이 이것을 다 세팅이 다 끝나서 좀 한가해진 건가요? 정확하게 두 개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었고 그리고 국내 환경이 VDI다라고 하면 국내 그 회사 사무실 안에서 사용하는 망분리 전용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접속 환경이 이제 구현이 되면서 이걸 또 내부하고 외부는 정말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외부 접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마음을 지치게 됐었지만 이제 이게 끝나고 나니까 셋업도 되고 저 자신도 이제 그게 말씀하신 프로세스화 돼서 많이 사이클 몇 번 된것 같아요. 겪으니까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작년은 어떻습니까? 작년은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가 그때 우리 4월 달 만났을 때 그때 한때 그 종교 집단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잠잠해졌다 다시 올라갔다 몇 번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언택트 관련돼 가지고 해가지고 VDI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기업이 이런 것은 어땠습니까? 작년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VDI를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망 전용 내부 전용으로 그냥 사용하시던 분들이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사례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 때문에 또 기존 VDI에서 또 VDI를 추가하시는,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이 먼저 추가하시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VDI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으셨다가 재택근무 때문에 VDI를 도입하시는 고객들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이제 신년이 새해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어떤 패턴으로 그것이 더 이렇게 발전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예측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VDI 3.0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2011년에 CTX 입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한 10년간 또 다른 회사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스마트워크라는 이야기를 해갖고 좀 붐이 일다가 또 이제 2기죠. VDI 2.0은 또 망분리 때문에 나왔다가 이제 3기는 해외에서는 진짜 거의 재택근무나 외부 접속용으로 쓰였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제 염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VDI 3.0으로 진짜 VDI답게 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세 꼭지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재택근무하고 가상화 트렌드, 그리고 말씀드렸던 VDI 3.0, 이게 코비드-19 때문에 들어오게 됐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지 바로 아시겠죠? 이분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이분의 제3의 물결을 제가 처음 읽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충격이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저도 시트릭스 올 때요. 이분의 그 멘트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사실 기존에 잘 다니던 회사 옮겼거든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래에는 디지털 오두막, 원두막에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저렴한 워크스테이션이 보급되고 뭐 팩스콘솔 같이 원격 회의 장비를 이용해서 스마트한 기술들이 이제 사용할 때가 되면 재택근무를
빠르게 확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1980년에 하셨어요. 야, 대단한 거죠. 저 문장을 보고서. 예, 이렇게 좋은 말은 하셨는데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 재택근무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재택근무라는 게 없다가 갑자기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비드 19 때문에 일상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재택근무라는 거를 기업이 원하건 원치 않건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아시아 그렇죠. 쪽 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원래 뭐 재택근무를 좀 해오던 회사 이 나라인데 갑자기 확 늘어났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 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 재택근무를 이유로 너무 사람들이 도심지에 안 오니까 도심지의 상가가 다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리어 반대로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네. 정치적 메시지는 나오고요. 또 노동계나 사람들은 또 아니요, 그래도 재택근무 할 건데요 라는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상충돼서 좀 충돌이 있는 상태고요. 뭐 아시아, 중국,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별로 재택근무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다가 이제는 네. 재택근무를 진짜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택근무가 진짜 확산이 되고 이게 더 그렇게 되면 고정화되면 예. 어떤 좋은 방향을 생각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 좀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고 저는 글로벌하게도 조금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네. 제가 뒤에 심어놨는데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업이 뭔가 변화를 한다. 이러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VDI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VDI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 모멘텀은 10년 전에 스마트워크 바람, 네. 그리고 망분리 바람, 이런 것들이 사실 주요 키 요인이었거든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국가가 어떤 룰을 정해주거나 어떤 트렌드를 가져오면은 그걸 경영진들이 일부 받아들여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직원들의 파워는 좀 약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사실은 직원들이 아무리 스마트워크 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경영진이 그거 왜?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쉽지 않은데 코비드 이후로는 사실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생명, 직원들의 어떤 그 가족들, 이런 많은 건강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나라가 앞장서서라도 뭐가 됐건 이 힘을 발휘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경영진들은 그거에 맞춰서 뭔가 더 좋은 환경,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이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팀장님께서, 저는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벤더들은 많이 써도 고객분들은 잘 안 쓰시거든요. 근데 고객분께서 이 뉴노멀 시대다. 지금 뉴노멀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했는데 지금 이걸 끊는다? 직원들은 이거 용납 못할 거다. 진짜 뉴노멀이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의 주체가 예전에는 조금 더 상위 기관에서 좀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면, 우리가 이런 변화가 도입이 되면 그쵸. 잘 진척이 안 된 게 사실 변화 관리가 힘들었거든요. 그쵸. 실제 그 동인이 자연적이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이제 그 변화 관리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제 무조건 필요해 사는 거니까, 생존에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한번 변화된 것들을 이제 계속 눈높이를 기업이나 국가가 맞춰줘야 되는 환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 하면은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뭐 리포트라든지 기사들을 보면서 한 4가지로 제가 뽑아봤어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 원격 디지털 이민, 도시 중심의 변화, 한국 재택근무 안착.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뭔가 검색할 때 고PD님이나 저나 사실은 컴퓨터가 편한데요. 35세 이하나 이런 분들은요, 핸드폰으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네네. 그만큼 디지털에 굉장히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그렇죠. 얘기 하셨는데 국가 간 불균형도 될 겁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컴퓨터 공학과 나와서 똑똑한 친구가 미국 회사에 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로 돈을 받아서
나이지리아에서 일하는 거지. 나이지리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격 디지털 이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한 2,000명 있던 스마트 이 사무실이 있는데 2,000명 있던 한 2,000명이 있던 사무실이 있는데 이걸 스마트워크로 바꾸면서 한 1,000명 정도 놔두고 나머지 임대 주고? 나머지 임대 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뭔가 상가 지역도 바뀌게 되고 뭔가 도심 중앙이 좀 변화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심이 비니까 도심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도 이 메시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재택근무가 이제 안착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있죠. 근데 현재도 재택근무는 하고 있고요. 코비드가 지나간 뒤에 과연 재택근무가 안착이 될 것이냐? 저는 안착이 될 거에 뭐가 됐건 한 표를 더 둡니다. 왜냐하면 뭔가 플렉서블한 근무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좀 유연하게 예전처럼 무조건 9시 출근 6시가 아니고 뭐가 됐건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건 아니건 그 일하는 시간의 자유도라든지 장소의 자유도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지털 웨이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사용자하고 IT 부서하고의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업 사용자는 그냥 간단해요. 편하게 쓸 수 있으면 돼요. 뭐 이거 재택이라고 해서 뭘 또 설치하고 뭐 해야 되고 보안 신경 쓰고 이런 거 안 하면 되는 게 사용자들이고요. 그리고 IT 부서는 위에서 어떤 특명이 내려왔을 때 바로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능력, 그리고 보안 잘 지키는 거, 그리고 탄력적으로 뭔가 인프라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사용자들이 전화해서 안 돼요라는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코비드 때 저희 제가 뭐 한 몇 개월간 고생하고 이제 패턴화되고 프로세스화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3가지로 꼭지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VDI로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 3가지가 항상 고객의 고민이었어요. 클라우드, 사용자 체험, 외부 접속 관리. 그래서 우선은 긴급하게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서버 입고하고 뭐하고 최소 2주입니다. 최소 2주, 3주, 한 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는 바로 적용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접속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접속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1,000명이 다 재택근무 해야 돼서 1,000명 쓰는데 만약에 돌아와서 한 50명만 재택근무하고 나머지 1,000명, 950명 안 쓰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클라우드가 답이죠. 그러니까 유연하고 신속하고. 서버 막 1,000대분 사서 잠깐 쓰고 또 버릴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게 있었고 VDI 하면은 결국에는 사용자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했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접속하고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쓰는 사용자 경험이 외부에서도 구현되게 동일하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화상회의를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VDI라고 하는 게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원격에는 화면을 땡겨오는 거고 내 화면을 또 뭐 내가 하는 이풋도 저기다 보내야 되는데 화상회의는 비디오 스트림 그리고 보이스까지 가요. 이러면 트래픽이 상당히 이제 헤비한 거죠. 서버도 뭐 한 40대 넣던 게 한 30대만 돼도 뭐 힘들어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합니다. 이건 아마 VDI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외부 접속 관리. 사내는 모니터링이 되는데 사외는 그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그리고 내부하고 외부하고 보안 정책이 달라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시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VDI 3.0, 3.0 시대가 와서 이제 뉴노멀의 원격
이 근무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VDI 뭐 너무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주위에는 이제 고객사가 보면은 기획팀, 뭐 혁신팀 뭐 그런 분들, IT랑 관계없는 분들이 이제 이 VDI를 또 검토하시는데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우리 방송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하면요. 네. 사용자 단말기가 있고 이 사용자 단말기가 원격에 있는 저기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있는 나의 가상 머신의 화면을 원격에서 가져와서 한 대 컴퓨터 좀 마치 두 대 컴퓨터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게, 혹은 모바일을 가지고 윈도우를 쓸 수 있는 게, 회사 내부에 접속할 수 있는 이 윈도우를 쓸 수 있는 게 VDI라고 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꼭 말씀하시는 게, 그럼 원격에서 화면 가져오는 기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CTX는 HDX라고 해서 가상머신 VM하고 클라이언트에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 심어 놓을 거잖아요. 에이전트 간에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을 만듭니다. 네네. 그거를 저희는 ICA라고 부르고요. 뭐 이건 꼭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화면을 보내는 거, 여기 보면 뭐 키보드, 마우스, 예, 클립보드 등등을 할 수 있는 각각의 모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신하는 거를 저희가 통신 프로토콜, 화면 정성 프로토콜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모듈들을 스마트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아까 제 헤비한 영상 기반의 트래픽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